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서 정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이 본향기도, 당산기도 그렇게 하죠. 여기다가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희조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향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꼭 붙는 말이 본향에 가라예요. 본향에 가라. 그럼 본향에 가라고 할 때 이 본향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근데 본향이라고 할 때 이 본이라는 거는 뿌리, 근본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본본. 우리가 이 근본할 때도 이 나무목이 들어가, 여기도 나무목이 들어가잖아요. 요 나무목이란 말이에요. 이 나무목이라는 것이 이제 뿌리를 나눠요. 뿌리. 그래서 이 뿌리를 말하는데, 뿌리를 나는데, 이 본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김해김씨다, 경주김씨다, 광산김씨다, 전주님씨다 그러잖아요. 요게. 그럼 여기 김해, 전주, 광산 이렇게 붙는 거기를 갈 거냐, 이 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갈 거냐. 어떤 분들은 김해 김씨는 김해를 가야 된다, 하동정 씨는 하동을 가야 된다, 전준희 씨는 전주를 가야 된다, 창녕조 씨는 창녕을 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이것도 참 애매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은 사실은 내 윗대, 어느 윗대 할아버지가 우리가 족보를 따일 때 원시조라, 이거 원시조. 원래 시조가 있고 이 밑으로 이제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장자, 장남, 차남, 뭐 삼남 이렇게 쭉 갈라지면은 이 장남은 이 원시조의 성을 그대로 따와요. 차남부터는 어느 때부터는 이게 파로 갈려요. 파. 김해 김씨, 뭐 전준희 씨, 맷대선 무슨 파 이렇게 파로 갈리기도 하다가, 이 파로 갈리다가 또 특정한 경우에 이게 김해 김씨에서 다시 무슨 경주 김씨로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파로 갈리기도 하고, 또 내려오다 보면은 다시 무슨 파가 아니라 무슨 김씨라고 다시 또 받아요. 여기서는 김해 김씨로 받다가 여기서는 경주 김씨로 받다가, 그러면은 족보를 쭉 보시는 분들은 김해 김씨나 전주 김씨나 한 본이다. 이제 절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정 씨가 있어요. 경주정 씨, 지백호라는 할아버지가 있고, 이 경주정 씨에서 파생돼서 나온 곳이 청주정 씨, 광주정 씨, 하동정 씨인데, 저희들은 하동정 씨고, 이 하동정 씨에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중간에 이렇게 다시 무슨 파가 돼서 하동정 씨, 맷대손 무슨 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첨사공파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때 시조묘를 가라 그러면은 이 중시조를 가는지, 이 파가 살던 요 시조를 가는지, 아니면 요 원시조를 가야 되는지, 이것이 이런 사실을 좀 알고 떠드느냐 이거지. 이런 사실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여기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결국은 원시조는 단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면은 단군릉을 가야지. 단군릉은 지금 평양에 있는데 어떻게 가자고요. 어떻게. 지난번에 초파일 얘기를 하면서, 초파일이 4월 8일이 부처님 태어난 날이 아니다. 세계가 갖고 있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정한 거다. 그 다음에 단군릉도, 단군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5,000년 역사라는데, 5,000년 역사, 그 자리가 단군릉이라는 확신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선 말에 인구 조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해보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 그 전에 조선 땅에 양반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정확한 문헌 사료상에 나오는 거니까, 양반이라는 존재가 전체 백성의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밖에. 이 5% 중에서도 정말로 그 당시에 세도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채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땅의 대한민국에서도 전체 상위 5%, 10%가 전체의 국가의 재산을 거의 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중국이나 필리핀, 대만,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전체 상위 5%, 10% 내외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의 비율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개발도상국들, 저 필리핀이나 요 한 사람들이, 요 몇몇 사람이 전체 부를 다 갖고 있어. 대부분의 저층민들이 이렇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돼 있는 나라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중산층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부를 가지고 있어도 고르게 분포돼 있고, 요 중에서 몇몇은 특정나게 부를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선진국의 모델인데, 선진국의 모델이 이것이 이제 후진국의 모델인데, 후진국들은 이렇게 전체 빈곤층이 이렇게 전체를 거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부 소수의 상류층들이, 그것도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은 도시 하나가 완전히 한 사람 거야. 이 지금 강남에 가봐도요,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 가봐도 이런 어마어마한 빌딩이 몇 채가 있겠냐고. 거의 10만 채, 20만 채가 있어요. 그 빌딩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한 달에 수입이 몇 천만 원 돼. 몇 천만 원 된다고. 근데 그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양반의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채 5%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 대한민국 양반 아닌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 조상은 원래 양반 아니야,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딜 가서 이 족보라는 것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특히 노비계급이나 일반 상민계급들은 성 자체도 없는 경우가 많아. 이름도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부르던 시절이 많아요. 근데 언제부터가 대한민국은 100% 양반 시대로 바뀌었냐고. 이거는 개화와 6.25라는 과정을 통하면서 이 족보를 전부 다 사들이는 거야. 족보를 다 사들여가지고 사실은 진짜로는 내가 여기서 지금 있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족보상의 할아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소한 그냥 고조, 중조 5대, 6대, 7대 이 정도까지 알지 그 이상을 모른단 말이야. 그 이후에는 진짜로 그 시절에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족보책을 뒤져서 그 지역을 다 가서 확인을 해봐도 우리나라 5%밖에 양반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대대로 저기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 지역에서 10대, 20대, 30대씩 이렇게 옛날 고택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런 집안들 아니면은 양반이라고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시조묘를 찾아다니냐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당산이나 본향이나 이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 당산을 가든 본향을 가든 가라고 했을 때, 이때 당산을 가든 본향을 가든 가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김해김 씨의 김해를 갈 것이냐, 전준희 씨의 전주를 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김해김 씨라도 김해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전준희 씨라도 전주 갈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면 겨우 하는 것이 아버지 본향이냐 어머니 본향이라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만 있냐고. 그럼 할아버지 본향이냐 할머니 본향이냐, 외할아버지 본향이냐 외할머니 본향이냐, 어딜 갈 거냐고. 그것도 이것도 그렇다 쳐. 이것도 그래서 여길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여기에 그 우리가 주산격인 만약에 충청도 계룡산 전라도 지리산 경상도 태백산 이 주산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예전에 그 마을에 이 당산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마을 앞에 있는 선악나무를 갈 것이냐. 마을이 개화되고 마을이 발전이 돼가지고 선악이 없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 원 고향이 대청댐 수몰지고 그래서 그 댐 안에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못 가는데 어떻게. 그럼 거기 최고 근처를 갈 것이냐. 근처를 가면은 그게 1m가 멀은 것이 근처이냐 10m 멀은 데가 근처이냐.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 한 1km 떨어져도 근처냐. 어딜 가냐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아버지 본향이다, 할아버지 본향이다, 할머니 본향이다,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정해서 가버려. 정해서 내가 정해서 간단 말이야. 정해서 가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본향에 가니까 아버지 쪽 신령님 할아버지가 오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청한다고 그분들이 오시겠냐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내가 마음 먹고 목적한 대로 신들이 온다면 그 양반들이 또 신이냐고. 내가 마음대로 불러 제끼는 대로 오면은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부른다고 올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 본향이라고 갔는데 어머니 본향이라고 해서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여기서 외증조할머니나 뭐 외가의 삼촌이나 이모가 올 거라는 내가 정한 생각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정한 생각 때문에 이 어머니 본향이 갔는데 아버지 쪽에 어떤 분들이 오셔도 나는 어머니 쪽에 누구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상 저는 목적기도로 해요. 목적기도. 기도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 본향에 가서 본향 합의 받으라 목적을 두면 안 된다. 당산에 가서 당산 합의를 받으라 목적을 두면, 선항에 가서 선항 합의를 받으라 목적을 두면 안 된다. 태백산에 지리산에 371 기도 목적 기도를 들어가면 안 된다. 100일 기도를 들어가면 안 된다. 무당은 일평생이 기도하는 사람들, 일평생이.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무당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밥 먹다 설거지 하다가 방바닥 걸레질 하다가 앉아서 볼일 보다가도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리굿을 해놓으면은 우리 신딸들의 첫 번째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라를 주문을 해.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라. 대신에 너가 오늘부터는 24시간이 네 몸은 기도하는 상태로 돌변하는 것이다. 네 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움직일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그것이 비록 버스 타고 갈지 버스까지 손잡고 있을 때도 할머니가 갑자기 울면은 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진짜 무당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본향기도 본향당에 가라. 본향선항에 가라. 본향당산에 가라. 아버지 본향에 가라. 어머니 본향에 가라. 이럴 때는 목적을 두고 가서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매일같이 내 신당에 앉아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죄만스럽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 얼굴을 한번 본향이란 땅에 가서 비춰주는 거다. 내가 가서 인물 데려간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간다고 안 하고 산천에 들에 산이나 들에 바다에 용궁에 산신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용신 기도를 하는 거 아니고 산에 기도를 가는 것이다. 산에 들에 용궁에 바다에 본향에 내가 가서 인물 다령 음성 대령 화상 대령 한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손이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신당에서 제가 어디서 따로 기도를 하고 있어도 다른 자손들 찾아가지 마시고 저에게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제 자식도 있으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가서 바람 불지 마시고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내 얼굴 갖다 비치고 내가 가서 먼저 인사 한번 하는 것이다. 그때 거기 가서 본향에 간다고 본향에서 누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다른 분을 착각할 수 있다. 아버지 본향에 갔을 때 어머니 쪽 조상이 오실 수 있다. 어머니 쪽 본향에 갔을 때 아버지 쪽 조상님이 오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본향 가라 본향기도 가라 하고 어떤 선생님이 얘기할 때에는 그때는 그 본향이라는 장소를 여러분이 어딜 갈 것이냐. 올해는 그래. 아버지가 예전에 살던 곳을 한번 가보자. 오늘에는 어머니가 살던 곳을 가보자. 이번 달에는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을 가보자. 다음 달에는 할머니가 사시던 곳을 가보자. 다음 달에는 외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을 가보자. 다음 달에는 외할머니가 태어난 곳을 가보자. 이 정도 선이지 그렇다고 이모 태어난 곳, 고모 태어난 곳 그런데 다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어딜 쫓아다닐까? 나무가 있는 선악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여기를 쫓아다닐까? 아니면 동네 뒷산을 쫓아다닐까? 거기 가면은 동네 마을에서 지금은 자연보호 환경보호 때문에 아무데나 펼쳐놓고 뭘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근접하고 가까운 곳에 굿땅으로 찾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거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본향에 다녀오라 그러면 그럼 본향에 다녀올 때 할아버지 본향을 갈까요? 할머니 본향을 갈까요? 외할아버지 본향을 갈까요? 외할머니 본향을 갈까요? 아버지 본향을 갈까요? 어머니 본향을 갈까요? 아니면 김해 김씨 김해를 갈까요? 전준희 씨 전주를 갈까요? 광상리 씨 광산을 갈까요? 어딜 갈 거냐고. 또 우리 집은 원시조가
경주김씨고 원주시조는 경주김씨 할아버지고 우리 집은 중시조로 하동정씨인데 경주를 갈까요? 하동을 갈까요? 또 우리 경주 하동정씨 우리는 여기 이렇게 파가 많으면 우리는 첨사공파인데 이 할아버지 살던 고향은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를 갈까요? 그러면 원래 이 할아버지 이후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대대로 살던 그 집성촌을 갈까요? 아니면 집성촌의 뒷산을 갈까요? 앞산을 갈까요? 집성촌이 없어졌는데 어떡할까요? 그 언저리를 갈까요?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족보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원시조가 있고 중시조가 있다. 이 중시조만 해도 파가 수십 개의 파가 있다. 쪽파, 골파, 양파, 대파 많다. 무슨 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로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안은 조선시대 구한말에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근데 전체 인구의 5%밖에 양반이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양반이 그렇게 많았겠냐고.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그 5%의 양반의 족보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100%가 다 양반 출신이잖아. 다 양반 가정이고. 양반 가정 아닌 집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허상을 쫓아다녀가는 본향에 간다고 본향에 풀리는 것이 아니고 당산에 간다고 당산에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향이라는 말은 그냥 언어로 난 남아있어요. 본향당, 본향나무, 본향기도, 본향거리 남아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 본향이라는 말하고 도당이라는 말하고 부군이라는 말하고 이 당산이라는 말하고 선왕이라는 의미하고 다 같이 쓰인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산나무는 올바른 신이 있고 선왕나무는 잡귀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말을 폄하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선왕나무에 가서 뭐 푼다고 했던 분들은 다 정신병으로 죽었어야지. 그 양반 말대로라면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다만 이 본향의 개념이 본향이냐 도당이냐 여러분들이 구분질 나가면은 이거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향과 도당 부군의 개념은, 도당 부군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를 도당 부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뒷산을 당산이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뒷산이 당산인 거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마을의 선왕나무가 당산나무고 선왕나무야. 본향에 가면은 그것은 본향당산이고 본향선왕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도당당산, 도당선왕, 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계속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다양한 방법을 강의를 해드린 거니까 지루하셔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